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2022년 9월 20일 아침 방송 즐겁게 보겠습니다. 감사스마일이 어제 저녁에 감사스마일 오랜 고객님 그리고 또 감사스마일TV 애청자분과 저녁에 맛있는 저녁과 즐거운 또 식사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제가 즐거운 시간을 가졌고 또 맥주 한 잔도 했습니다. 오늘 방송하는데 원래 이제 감사스마일이 그 전날, 방송하기 전날은 거의 술을 안 먹게 되는데, 아무튼 어저께 기분 좋은 술자리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좋은 글은 전진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얻는다. 어떤 일을 하든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전력을 다하는 것이다. 자동차가 어디로 굴러갈지는 일단 바퀴를 굴러놓은 다음 그 방향을 살피면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 감사스마일은 후퇴보다는 전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방송 즐겁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제가 신문단 석부 연장 관련해가지고 10월달쯤에 또 이야기를 한번 드릴 텐데 아름다운 내 집 같기에 좋은 글이 있어서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문당선 석부 예타 변화 결론이 나오는 건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 네이버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같기에 고향돌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방송을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분께서 신문단 석부 연장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글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분의 글을 보면서 상당히 인사이트가 좀 있으신 분이고 그래서 저도 이분 글을 토대로 또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 작년에 이제 예타 철회 후에 2021년 11월에 재신청 당시와 현 상황을 되짚어보고자 한다라는 또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작년 11월 14일 날 신문당 석부 연장 지금부터가 본 게임이라고 해가지고 변한 건 없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제가 이야기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년 12월 사업계획 변경 신청 관련해가지고 이제 서울시장 부재로 서울시의 사전 타당성 조사값 등 아무런 자료도 공개가 없었고 노선도 기존 3차 철도망 계획과 크게 변동이 없는데 종점만 살짝 바뀌었다. 즉 4차 철도망 계획을 가기 위해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시간을 끌어야 할 준비 중인 계획이 있었다. 그래서 재신청이 본게임이다 라고 좀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 변경 신청은 서울시에서 새로운 BC값을 공개할 것으로 예측되며 용산개발 그러니까 올 11월이나 12월에 발표라고 했는데 공교롭게 용산개발이 지금 오세훈 시장이 지난 8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예타 대상 추가된 강북 횡단선이라든지 상명대역 수요 및 여름 환승역 추가 또한 경유역 추가로 수요를 끌어올릴 논란이 많았던 GTX 선로 공유를 철회하고 3차 때 2018년 신청 때보다 더 높은 BC값으로 재신청된 듯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11월 예타 재신청이면 1, 2개월 후에 예타 선정 대갑이 시작하면 기존에 하던 예타 조사가 대부분이 빠르면 내년 7, 8월 이전에도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는 하지만 보통 지금 예타를 신청하게 되면 1년은 걸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게 GTX 선로 공유는 기술적으로도 문제였고 신분당선 운행 횟수가 감소돼가지고 편익이 더 떨어졌어. 이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여기에서 저는 깜짝 놀랐던 게 또 하나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 제가 봤거든요. 공유 구간은 최고 속도 97km로 달려야 되고 여기에서 신분당선 별도 선로 운영 시에 수요를 끌어올릴 역 추가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금 이분은 11월 달에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그래서 급행화 추진도 가능하다. 경쟁력도 생긴다. 나갈이 아니니까 걱정보다 통과되도록 힘을 모아야 할 시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감사스마일도 긍정적으로 상당히 예상을 많이 했지만 고향돌님께서는 저보다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변화된 상황이 작년 서울시에서 끝난 사전 타당성 조사 예타는 아닌데 BC값이 0.94가 나왔고요. 변화된 사항이 용산 정비창 국제 업무지구가 들어오는 효창공원역이 들어왔고요. 광화문 광장 재구조와 경복궁역, 그다음에 세종대로 차선 축소라든지 강북 횡단선 예타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고 네 번째로 창릉 신도시 실시 계획 및 통일로 교통 그런 여건들도 지금 반영됐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GTX 빨대 효과로 인해 가지고 편익이 절반 이하로 인정된 기존안은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기존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정거장 같은 경우도 7개 소에 있고 용산의 삼성 구간이 18.4km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재원 조달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거의 크게 변화되는 건 없는데 여기에 보시면 사전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나와 있고 사업 기대 효과 같은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분께서도 기존 첫 번째 예탄의 큰 문제점이 선로 공유,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GTX-A를 신분당선이랑 선로 공유를 하기 때문에 배차 가격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환승 수요까지 포함되지 않으면서 경제성이 좀 나빠져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보니까 이번에 이제 4차 국가철도망에 반영되어 있는 신분당 섭부 연장 예탄은 조금 더 긍정적이고 BC값도 크게 상승됐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급행과 완행이 지금 신분당선이 운행될 것 같은데 1대1 열차 운행 시에도 배차 간격이 2배로 지금 올라갈 것 같고요. 편익은 당연히 상승된다. 그러니까 수정안을 보시게 되면 정거장이 7개소에서 10개소로 좀 늘어났고요. 그러면서 이제 추가 신분당선 정거장이 3개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장 늘어난 곳에 이제 환승을 갖다 하다 보니까 BC값도 더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원동이 삼성역이 종점이 아니라 신원동이 지금 종점이 됐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감사수마에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신분당선 그러니까 삼성역이 종점이 안 된 이유는 회자지 때문에 신원동으로 좀 올라갔고 더 나아가서 양주시 장흥면 3마리가 지구 지정이 또 되고 그다음에 신규 택지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교통 대책의 일환으로서 신원동까지 지금 올라갔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재원 조달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으니까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2019년 1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BC값이 용역 결과가 0.94로 나왔다. 그래서 신분당선 섭부 연장 건설 시에 주요 도로 교통량 감소라든지 통행속도 증가로 혼잡한 도로 환경이 개선된다. 두 번째, 요금 쟁점입니다. 요금이 비싸게 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장내 네트워크에 이제 반영되는데 반영 요금을 갖다 이제 검토한 것들을 보니까 여기 운임 수준을 설정했을 때 광교 중앙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1250원부터 시작되는데 이제 강남 구간까지는 조금 더 요금이 좀 비쌉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2150원, 2750원, 3150원, 3350원이 쭉 되어 있는데 본 예비 타당성 조사 요금 시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존 타당성 요금 시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으니까 기존 강교에서 호매실 구간 국가재정사업 기본요금이 1250원이었고 예비 타당성 조사 지침상 국가재정사업인 신분당선 사업부 연장 같은 경우에는 용산에서 삼성 기본요금이 125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GTX의 최소 기본요금 3000원 이상의 금액 예상으로 3배가량 차이로 인해 가지고 노선 성격상 경합 노선이 아니고 제가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또 드릴 말씀이 있는 게 그러니까 삼성을 갖다 향해서 이제 용산을 가는 거는 기본 요금이 책정이 되는데 더 나가서 이제 GTX-A 같은 경우에는 동탄으로 내려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남역을 통과해 가지고 수원, 광교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복되는 노선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요금도 기존 국가재정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금도 그렇게 비싸게 책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라는 이야기고 세 번째로는 GTX 선로 공유 구간 선로 공유 해제 및 급파발 이후에 선로가 일부 변경된다. 그러니까 사업비를 최소화하고 편익을 올리는 방법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지금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된 부분이 이제 삼성역 구간에서 이제 신원동까지 올라가는 구간이고요. 구파발에서 이제 지금 기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밑쪽으로 해가지고 지축으로 올라가는 방법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통일로를 따라서 삼성역을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방안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독바이에서부터 서울역까지 이제 GTX-A 선로를 갖다 쓰는데 이제 고양돌님께서는 보상비를 최소화인데 다음 글에서 남기겠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GTX-A 선로를 갖다 따라가지고 이제 GTX-A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조금 더 밑으로 좀 들어가고 신분당선이 바로 위로 해가지고 선로 공유를 타게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있는 GTX-A를 선로를 갖다가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지상권에 크게 문제가 없고 지금 최근에 이제 논란이 있던 GTX-C 음마 아파트 지하로 지금 뭐 불허하겠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지금 데모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GTX-C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지금 딜레이되고 있는 이유 중에 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신분당선 섭부 연장은 GTX-A 선로를 갖다가 공유를 하진 않지만 그 선로 위쪽으로 해가지고 공사를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공사 속도도 더 편리하고 또 공사 진행하는 것도 시간도 많이 단축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를 최소화인데 다음 글에서 남기겠습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역시 고향돌림 잘 봤습니다. 다음 편 기대합니다라고 하면서 경복궁역 광화문 광장 계획이 있어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윤 대통령님의 청와대 개방은 꿀이네요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감사 스마일이 신문당 석부위원장이 올해는 정말 좋은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고향돌림께서도 상당히 뭐 논리 정연하게 근거를 지금 제시를 해주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물 한 잔만 마시고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많은 분들이 신문당사 석부위원장 지금부터가 본게임이라고 이제 작년에 고향돌림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은 했었고, 올해 이제 8월에 용산국제업무지구 발표를 갖다가 또 보면서 상당히 또 긍정적이면서, 또 광화문 광장이 또 새롭게 또 리모델링이 또 됐고, 또 저는 그래서 조심스럽게 시청 및 광화문역으로 해가지고 신문당선 여기 지금 또 들어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경복궁역으로 해가지고 환승이 된다고 하면 청와대 개방이라든지 또 경기 남부라든지 수도권에서 신문당선을 타고 청와대를 갔다 오기도 상당히 또 편해지는 거고, 또 용산정비창이 어떻게 보면 용산국제업무지구로 또 개발되기 때문에 가장 큰 그런 변화를 갖다가 맞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예타 변화, 제가 이제 예타 결과가 늦어도 이제 올 12월 전 아니면 뭐 정말 늦어진다고 하면 내년 초에 나오겠지만, 호매실 예타가 2020년 1월에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호매실 예타를 보면서 삼성보다는 그러니까 더 빨라졌지만 이제 호매실을 갖다가 보면서도 삼성도 예타가 꿈이 아닌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거를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지만, 또 부정적이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제 방송에서만 이제 그렇게 강하게 어필을 하지 않았는데, 얼마 전에 신문당선 이제 석부위원장 말고 이제 일산까지 연장하겠다는 이동환 시장님의 그런 것들이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감사 스마일도 제 방송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신문당선 석부위원장 뭐 3종까지 일단 해놓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일산이든 뭐 파주든 그렇게 연장을 하는 게 더 타당성이 더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용산에서 그 강남에서 광교까지도 일단 먼저 했고, 그 이에서 이제 강남에서 신사구간, 그리고 신사에서 용산 구간, 그리고 광교에서 또 호매실 구간, 또 호매실에서 또 봉담까지 또 연결되는 게, 생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호매실은 수원이고요, 봉담은 화성입니다. 그러니까 광역교통망 같은 경우에는 도와 시익을 넘나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신문당 석부 연장 관련해가지고 정말 드리고 싶은 얘기는 너무너무 많은데, 저도 이제 제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너무 자주 이야기하게 되면 또 식상할 것 같으니까 일부러 이제 또 이야기를 안 하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광교 호매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사업자 선정돼서 빠르면 내년에 지금 착공이 들어갈 것 같고요. 또 지금 신사까지 개통을 했기 때문에 신사에서 용산 구간도 늦어도 저는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또 그러니까 착공이 들어가지 않을까. 더 늦어진다고 하면 내후년이 될 수 있겠지만, 빨리 이제 신사에서 용산 구간도 착공이 들어가는 게 이제 용산국제업무지구랑 발 맞춰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예타를 갖다가 통과한다고 해서 바로 그 다음 연도에 바로 또 본 실시 착공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예타 통과되고 난 이후에 또 2, 3년이라는 시간을 갖다가 또 준비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신문당 석부위원장의 가장 좋은 시기고 타이밍이다라는 말씀을 오늘 조심스럽게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스마일이 신문당 석부위원장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이야기들을 꾸준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저 못지않게 고향돌림이라든지 또 많은 분들이 신문당 석부위원장에 대해 가지고 정말 본인들이 알고 있는 사실, 그리고 또 공부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카페에 또 올려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어찌됐든 간에 결론은 늦어도 저는 내년 초 전에는 나온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이제 고향돌림의 다음번에 이 보상비를 최소화인데 다음 글에서 남기겠습니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는데, 감사 스마일도 한 10월 달쯤에 또 신문당 석부 연장 관련해가지고 10월, 11월 달에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또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또 못다한 이야기들은 또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이제 가을이 이제 온 것 같은데, 가을을 만끽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방송인데 항상 사랑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 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